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일론 머스크 관련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 트윗 보면은 이 스트럭처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피직스 스탠포인트에 정말 아키텍처 자체는, 디자인 자체는 거의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죠. 피지컬 스탠포인트에 있는데, 근데 옵티마이즈는 최적화에 있어서는 아직은 꽤 멀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말 디자인은 환상적이죠. 그리고 감량할 수 있고 생산 공정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어제 영상에서 그냥 쭉 빼는, 이제는 앞뒤 그냥 다 붙이고 찍어내고 이거 다 만들어서 그냥 올려서 버리면, 그러면서 무게도 감량을 엄청 했죠. 웬만한 다른 회사 배터리 대비 절반으로.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이거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걸 해야지, 무게를 뭐 미친듯이 감량한다고 해서 항상 박수 받는 건 아니죠. 옛날에는 차가 가벼우면은, 그러니까 기술이 다 거기서 거기였을 때는 무거운 차가 더 안전했죠. 왜냐면 능계도 많았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무게가 감량하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들은 그렇게 혁신이 아니었죠. 무게를 줄인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이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뭔가를 뺐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옵티마이징 최적화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게 줄였으니까 박수 받아요. 아니죠. 무게를 줄이면서 성능, 다른 성능들이 그대로거나 더 진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하루빨리 이게 좀 잘 돼서 스트럭처 배터리가 잘 돼야 사이버 트럭이 나오겠죠. 사이버 트럭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리비안을 얘기할 텐데, 그 리비안 얘기도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서 보면은 지금 베가스 루프, 보링 컴퍼니가 열심히 지금 뚫고 있죠. 베가스에서도, 지금 라스베가스에서도 확장하고 있는데, 그 터널 안에서 FSD가 언제쯤 이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올해 말이라고. 또 가봐야 알겠죠. 일론 머스크는 그냥 FSD 관련해서는 그냥 다 올해 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될 거다. 이거 금방 될 거다. 네. 이거는 적당히 새겨드려야겠죠. 아니, 그리고 여기서 이 도치코인을 받겠다라는 거죠. 베가스루프 사용료를 어떻게든 코인을 서포트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게 될지, 요즘 코인 시장이 참 안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밀고 있는데, 요즘 일론 머스크 마지막 소식도 얘기하겠지만, 일론 머스크를 보면 존경하고 참 대단하고 이건 천재인 건 확실한데, 어떤 이면은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걸 최근에 몸소 트윗으로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해 줬는데, 지금 너무 인류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이 반목이 심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가 심한데, 화성을 가는 단 하나의 목표로, 화성에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한다라는 목표로 인류를 단합시킬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달에 갔을 때 우리가 다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을 목표로 이 지구의 뜨거운 그 열기를, 그러니까 싸워서 생긴 열기를 글로 다 분출하는, 역사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 그걸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다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듯이, 이렇게 모든 어떤 사람들의 이목과 그런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안 그러면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화성으로 밀어버릴 수 있는 참 리더십과 이런 면들은 참 존경스러운데, 마지막에 안 좋은 소식과 좀 일론 머스크 이해하기 힘든 점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테슬라가 그렇게 혁신을 하는 동안 리비안은 램프업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4,000대를 넘어섰거든요, 한 분기에. 이거 그래서 틀려가지고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설마 바뀌겠어? 라는 제 추측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었으니까요. 이건 틀렸죠, 제가. 지금 갑자기 그게 2분기 데이터가 4,000대로 1,500대 한 2,000대 많아야 2,000대였죠. 근데 4,000대인데 넘어가서 지금 스카린지가 이대로 가면은 충분히 올해 목표 애니얼 딜리버리인 25,000대, 지금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프로덕션이 지금 딜리버리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리니어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리 여기서도 뭐 10,000대에 대한 그 정도
픽업 트럭에 대해서도 예, 그 정도, 그러니까 한 분기에 10,000대를 쏟아낸다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곡선, 이런 직선, 리니어한 올라가는 상승세가, 혹은 뭐 익스포넨셜이면 더 좋겠지만,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양산에 성공했다고 봐도, 물론 그래도 문제가 많습니다. 테슬라를 보셔서 알 수 있듯이. 다만 이제는 예, 만약 거기에 이제 도달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투자해볼 고려가 이제는 예, 있지 않나. 이제 그럴 시점이 조금씩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디 이걸 성공을 해서 일론 머스크를 좀 압박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사이버 트럭이 예, 안 나오고 있죠. 물론 뭐 기존 모델들이 굉장히 잘 팔려서도 있지만 경쟁은 예, 소비자들한테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테슬라의 그런 레이오프라든지 이 동네 생리가 결국 주식이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어려운 구조죠. 지금 테슬라에서 떠난 사람들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1등이 예,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으로 가장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이 애플이고, 근데 애플은 워낙 큰 회사니까요. 종업원도 엄청 예, 뽑고요. 특히 반도체 쪽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 그 최첨단의 그 선단 공정을 하려면 예, 박사급 인력을 정말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빨아들이죠. 그리고 중노동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애플은 뭐 어딜 가나 많이 뽑는데 아마존에 간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루시드입니다. 34명으로. 그 다음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이 동네 예, 유명한. 근데 이제 색다른 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에서도 예, 꽤 같다라는 거죠. 스페이스X는 거의 뭐 자회사니까. 줌이라든지 결국 이걸 또 보면 뭘 할 수 있냐면요. 대충 이 루트를 보면 물론 리비안의 본사가 여기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브랜치가 여기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그리고 굉장히 꽤 크고요. 테스트베드를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SUV라든지 벤이라든지 이런 거를 리비안에 대한 정보는 손쉽게 실제 테스트한 차량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루시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본사가 여긴 아니지만 브랜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장점은 인재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고 요즘 물가 때문에 엑소더스가 있다는 것도 잘 알지만 이 동네의 매력은 내가 이사를 하지 않고 회사를 옮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금요일까지는 테슬라에 출근했다가 그 다음 월요일에는 뭐 리비안을 간다든지 뭐 애플로 출근하기 가능한 그런 구조라는 거죠. 실리콘밸리가 그게 진짜 장점입니다. 자기가 정든 타운을 떠난다는 게 정말 미국에서는 뭐 한국도 어렵겠지만 미국에서는 더더욱이 어렵고요. 주가 바뀌게 되면은 법도 바뀌고 그 동네 성향이라든지 정치적 성향도 영향이 있겠죠. 많은 게 바뀌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피하고 다른 회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엔지니어들이 이 동네를 선호하는 그게 이 동네의 매력이겠죠. 물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입되는 인구가 그래도 좀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다른 동네를 이직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이 다른 회사를 손쉽게 간다. 회사들도 자유롭게 인재들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값도 비싸지고 물가도 다 비싸지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게 세거나 리세션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실리콘밸리의 생리가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면 다른 회사로 튄다. 다음은 빌 게이츠 얘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하이드로젠을 또 열심히 밀고 계시죠. 뭐 물론 이분 어제에 이어서 SMR도 스몰 모듈러 소형 원자로도 열심히 밀고 계십니다. 그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하이드로젠 참 그러니까 바로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죠. 잘 읽어보면은 응원하는가 싶다가도 얘기 들어보니까 갑자기 산타클로스가 나오고 그냥 유니콘이 나오고 그냥 and replace public transport with the unicorn. 유니콘으로 public transport을 바꾸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멍멍이 소리라는 거에 일론 머스크가 웃으면서 아주 동의를 하는 거죠. 최근 논문들을 이제 정리한 이제 효율입니다. 효율. 예전에는 요랬거든요.
배터리를 다이렉트 차징으로 하게 되면 73%, 하이드로젠을 했을 때 22%, 파워 투 리퀴드 이거는 한 13%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 페트롤이라든지 디젤 이제 최신 논문 2020년 논문까지 해서 이제 2050년에 다 이제 만약에 100% renewable electricity로 한다라면 실제로 켈리는 거의 그거 다가서고 있죠. 워낙 솔라 패널 가격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보면은 fuel production efficiency가 94%, overall efficiency는 81%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하이드로젠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42%고요. 내연기관들이 디젤이 그렇게 효율이 좋다는데 엔진 효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서 구동력까지 쓰여지는 데까지 다 하면 디젤은 22%, 페트롤은 18%다. 현재 16, 17%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기차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그래서 연료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지가 이 표에서 에너지 자체로도 알 수 있는 거고 아직 하이드로젠은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이제 하이드로젠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을 보면 니콜라의 지난 6개월 주식을 보면 반토막이죠. 뭐 근데 요즘 테크주들이 다 안 좋으니까 이걸 뭐 니콜라만의 탓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반전 드라마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 점검으로 예전에 니콜라에 대해서 참 제가 비판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잘 되고 있나요 회사가? 특히 제가 예측했던 그러니까 트레버 밀턴한테 회사도 니콜라가 이제 트레버 밀턴에 사임하고 어떤 문제라든지 과징금 사기 쳐가지고 언덕에서 차 굴리는 트럭을 굴리는 그런 만행을 저질러서 그런 해프닝과 여러 가지 지금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전에 저는 아직도 그 댓글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트레버 밀턴한테 청구해서 다 해결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 아니 이 사람이 무슨 호락호락 그거를 뭐 바뀐 니콜라가 이제 GM의 거의 입김에 들어갔는데 그런 보드진으로 바뀌었는데 그분들이 뭐 트레버 밀턴한테 달라 그러면은 트레버 밀턴이 네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주겠냐고. 제가 그때 그 결론이었죠. 절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진흙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데 그럼 주식이 널뛰기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견디면서 이걸 보겠냐라는 거죠. 더 드라마가 넘칠 텐데 저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지만 테슬라가 양산에 성공하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예측대로 트레버 밀턴이 지금 니콜라가 자금을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신주라고 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트레버 밀턴이 이걸 지금 노하고 있습니다. 방해죠. 오브젝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주총회 때 투표받는 그 기간을 지금 강제로 늘려서 다른 여러 주식 홀더들한테 쉐어홀더들한테 트레버 밀턴의 반대를 누르기 위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장부상 보면은 1년은 충분히 견디고도 남습니다. 근데 하루에 태운 돈이 여기도 뭐 뻔하죠. 엄청 장난이 아니죠. 말은 괜찮다고는 하지만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트레버 밀턴은 제가 예상한 대로 전혀 협조적이지 않죠. 내려갔지만 여전히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트레버 밀턴 계속해서 프라우드 차지 지금 이분이 이제 IPO 한 다음에 한탕 땡기고 이제 렌치로 아주 큰 이퀴리 부동산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걸려 있어서 문제도 많지만 회사에 여전히 제가 예측한 대로 악영향이다. 좋진 않다.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면 충전소도 뭐 클래스 A 트럭 위주로 할 거니까 금방 깔 거다. 뭐 일반 승용차가 아닌 트럭 거점에만 깔면 금방 된다고 또 댓글을 제가 기억했던 것 같은데 되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미국에 참 많아졌나요?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개뿔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럼 충전소도 없고 연료는 어떻게 충전할 겁니까? 그럼 회사 내부 자체 저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저것 때문에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건 도박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극강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천을 하기가 아니 테슬라도 주식이 내리면은 악플과 이런 반대 의견들이 많은데
그냥 온전히 테슬라를 따라가도 이제는 속속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 좋은 점과 싫어하는 점이 많아서 둘 다 보이죠. 오버럴리 그래도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차악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테슬라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좋아하는 기업에 있어서도 그런 안 좋은 점을 떠안거나 그 가슴이 아프단 말입니다. 근데 얘는 더 문제가 심각한데 근데 굉장히 한국 분들이 의외로 니콜라를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좋아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마지막은 일론 머스크는 몸소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거나 인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몸소 아이를 참 많이 낳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어제 알았을 때는 이거 루머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이게 알려진 리포트가 굉장히 좀 이름이 덜 알려진 거기서 이제 촉발된 것 같은데 아니면 거기서 먼저 흘러들어서 잡았는지 그 원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블룸버그 타임, CNN 비즈니스는 그렇게까지 또 블룸버그나 타임에 대비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데니까 이제 이름 있는 데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얘기들 이제 나인 칠드런인가요? 도대체 애가 이제 몇입니까? 이제 그 뉴럴링크 이젝티브랑 비밀리에 그분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하셔서 애가 트윈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루머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런 좀 이름값 있는 분들도 이걸 어쨌든 갖다 쓰지 않습니까? 참 일반인으로서 참 이해하기 참 힘든 분이긴 하다. 지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큰데 앞서 저런 화성 얘기는 귀감이 될 만한 이게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고 지금 4680의 혁신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동차라는 게 정말 제약 요건이 많고 현실적으로 닥쳐야 될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상황에서도 이걸 이루어간다라는 게 자동차는 1km, 2km만 줄여도 박수받는 시대인데 여기까지 이걸 정말 급속도로 온다라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모습은 참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만 이게 이제 회사에 리스크로 작용을 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사생활은 말 그대로 사생활이니까요. 근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CEO 리스크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론 머스크의 사생활도 미국은 보통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CEO들의 사생활이 회사에 주식이라든지 이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네 생활이지 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일론 머스크는 다르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파파라치라든지 사생활을 존중하는 이 미국에서도 그게 돈이 된다라든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다들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